어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정은경 후보자는 그동안 배우자 주식과 관련한 여러 의혹,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입장을 오늘 밝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의료개혁과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잘못된 내용이 보도에 꽤 있다. 따라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해서 국민께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은경 후보자의 이 발언은 좀 뒤에 분석해보고, 일단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보면 다 합치면, 그동안에 발표된 다 합치면 후보자 중에서 8명이 현역 의원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까지 쭉 다 합치면 8명인데 좀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당 출신의 인사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야당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10명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예. 그때는요, DJP 연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민련 쪽에 많은 걸 할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이 많이 장관으로 들어갔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8분이고 아직까지 2명의 장관, 문체부 장관이 예. 아직 임명이 안 돼. 한 분 더 있잖아요. 국토부하고 문체부요. 장관. 그러니까 2분이 더 있으니까 이 숫자가 8명으로 끝날지 더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드는 느낌이 이 무슨 내각제 하나? 의원 내각제냐? 네, 의원 내각제도 아닌데, 아니 무슨 의원들이 저렇게 무더기로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요,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임기 끝날 때쯤 내각제 개헌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뭐 저런 식으로 분위기를 미리 조성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의혹까지, 의구심까지 들 정도여서, 글쎄, 뭐 여러 가지 인수위가 없었다라는 그런 식의 한계라든가 그런 사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만, 뭔가 세수는 세부의 부대에 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거 무슨 자리 나눠주면서 보은하나?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예. 반론 들어볼게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부다 보니까 아마 인사 구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탄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문제가 하면서 차기 정부 구성에 대한 얘기도 쉽게 어떤 뭐 준비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꺼내기도 조차 어려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인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헌법이 이미 저 문제와 관련돼서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하는, 행정부의 직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위헌 여부를 한번 판단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합헌이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좀 뭐냐면, 우리나라의 헌법이 원래 재헌의회 때 내각제로 만들어졌어요. 내각제로 만들어졌다가 마지막에 이승만 박사가 소위 말해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의원 내각제 위에다가 대통령제를 올린 모양새입니다. 그 이후에 물론 법이 개정됐지만, 그래서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도 뭐라고 판결했냐면,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한 대통령 책임제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과 내각의 겸직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은 불과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크레터리, 장관을 세크레터리라고 그래요. 비서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꼭 내각제처럼 이름을 미니스터, 그러니까 총리를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하고 장관은 미니스터라고 하는 영국에서 표현인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차용해 왔거든요. 영문 표현까지. 그래서 약간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는 대통령 책임이다, 이런 게 있고요. 3가지 이유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인사 구성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이 쉬운 그래도 상대적으로 청문회 통과나 상대적으로 검증돼 있는 국회의원들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정치인 출신들이 부처를 초기에 집권 초기에 장악하는데 좀 그 역량을 많이 발휘합니다. 학자나 전문가 출신들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초기에 여러 가지 입법 관계랑 할 때 대의회,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을 상대할 때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하면 상대적으로 소통이 좀 원활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측면을 이재명 대통령이 고려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세요? 아니요,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의석이 충분하지 않았으면 저것도 잘 못했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례 없이 인수위 없이 정권을 맡았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호흡해왔던 인사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혼연일체로 뛰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달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정은경 후보자가 배우자 주식 논란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많다, 이렇게 오늘 입장을 냈는데 청문회를 한번 전망을 해보죠. 이런 주장에 대한 뭐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뭐 반박을 하는 근거가 거겠죠? 있었죠. 예. 근데 저는 뭐 정은경 그 후보자가 본인이 오해고 사실이 아닌 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하나 반박하진 않았죠. 예,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저런 보도가 나왔는데도 그 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임명을 하는 것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뭐 자신이 있든가 아니면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거 뭐 그 국민의힘 그 공격이 그냥 솜방망이구나. 내지는 우리가 지금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지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밀어붙여도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이 뭐 영향을 미쳤을까?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저분이 이제 그때 코로나 전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했던 건 충분히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어떤 그분이 스타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을 장관을 임명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복지부는 보건도 있지만 복지가 더 큰 문제예요. 예. 근데 저분이 보건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성이 갖고 계시지만 지금 글쎄 복지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그 경험과 식견과 그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러워서, 그래서 단지 그냥 스타 그때 당시에 뭐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분과 가졌던 유대감이 있잖아요. 심리적 유대감이 있는데 매일 봤죠. 예, 그러니까 그 심리적 유대감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좀 걸려요. 예, 주식 관련된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라고 했고, 최근에 보도를 보면 앞서 잠깐 나왔지만 보도 띄워주시죠. 코로나 사령관 정은경 배우자 코로나 주식에 장관 후보에서 밀렸다라는 내용이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 마스크 진단키트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공직자 이해 충돌 논란이 있다라는 게 조선 비즈의 보도이고요. 이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많다라고 오늘 답을 했습니다. 예. 예. 우선 정은경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코로나 시기에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당의 정책위 의장도 하고 그래서 같이 회의도 많이 하고 옆에서 많이 지켜봤었는데요. 정말 고생하고 노력한 것들을 저도 현장에서 지켜봤었습니다. 머리까지 그때 다 백발이 될 하얘질 정도로 염색할 시간이 없다고 그런 그랬습니다. 얘기도 했었죠. 그렇게 본인이 얘기했고 많은 국민들이 고생한 부분은 인정을 한다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좀 봐야 되는데, 보건복지부는 말씀하신 대로 보건하고 복지부 사실은 성격이 다른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출신을 넣으면 또 이런 또 복지 문제가 생기고, 복지 출신을 넣으면 또 보건의료 쪽에 문제가 있는데 예.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그 담당 지금 직면한 문제가 전공의 파업, 의료계 현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 수가 문제 등등 이런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의사 출신의 그 후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또 최근에 WHO도 그렇고 국내 여러 그 바이오 업계나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게 또 제2의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주기가 한 6, 7년 지기로 오기 때문에
그 금년 또는 내년쯤에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만약 정은경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저는 상당한 우리한테 유리한 그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본인의 주식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도 당시 질병청장이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고 오래 못 가고 임명을 했지만 한 7개월 후에 그만둔 사례가 있습니다. 백경란 전 청장이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바이오업계 관련 주식을 매매했던 팔고 보유하고 뭐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배우자도 아마 그래가지고 그 논란이 돼서 결국은 7개월 만에 사퇴했는데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큼의 주식을 보유했고 어떤 주식을 얼만큼 또 언제 어떤 시기에 예. 보유했고 매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본인의 질병청장 시기하고 좀 맞물린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또 질병청장으로서의 당시 질병청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은 입증해야 되고 본인은 해명해야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정 후보자가 수차례 고사했다라는 보도 내용도 있는데 이거 역시 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해서 후보자로 내세운 거니까 네. 그 검증이 잘 됐는지 아닌지는 청문회 과정을 쭉 보면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은 의사 출신으로 코로나19 당시 정책 수용 능력과 소통 능력을 보여줬다.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다수 추천이 접수되기도 했다라고 설명은 했습니다. 근데 저게 만약에 저렇게까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나서서 아마 낙마했다라는 보도까지 났었는데 다시 어떻게 한 거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낙마를 했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증 과정에서 네. 이제 탈락이 됐느냐 여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그렇게 논란이 있는 분을 다시 임명을 했다면 밀어붙였다면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만약에 저분이 그 여러 가지 뭐 야당의 공세라든가 언론의 추적 이런 보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아마 타격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뭐냐 이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네. 그 부분은 뭐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이 사실로 입증됐고 그렇다면 그 부실 검증 또는 논란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그걸 밀어붙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의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상황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문회 과정 또 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검증들이 또 언론이라든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뭐 그 김경수 지사는 잘 아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 그리고 경남도지사 그다음에 늘 그 지방시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주장도 했고 준비를 해왔던 정치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방시대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그 유지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적임자를 임명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배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얼마 전에 유죄 판결 이후에 지금 그 사면복권 받아가지고 정기에 복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청문회 위에 이게 장관직 직책인데 청문회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불필요한 논란이나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한 발 물러선 자리를 준 것 자체는 저는 여러 가지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경수 그 전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려한 그 인사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배려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야당에게도 그렇죠. 야당이 공격을 빌미를 청문회를 타면 지금도 비판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청문회를 거치는 장관직하고 장관급 그 위원장하고는 좀 다르겠죠. 예. 야당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김경수 전 지사의 피해간 임명? 거죠 뭐. 피해간 것이다. 예, 만약에 장관을 시켰으면 굉장한 공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 드루킹 사태에 대해서 뭐 실제로 복역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면 복권 뭐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저런 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거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완전히 그냥 허수아비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뭐 지금이야 이제 경쟁자가 아니죠. 저분은 경쟁자가 예. 아닌데 뭐 나름대로는 대통령 이제 됐지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실 때
저분을 가까이 어느 정도 가까이 두느냐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그런 것까지 정무적으로 계산해 둬서 그 자리를 맡기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장관급 자리죠.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균형 발전의 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 등 국토공간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을 시키겠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문회나 이런 뭐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임명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 지방시대위원회 저런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특징은 집행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행정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대통령실의 그 직속위원회로서 기획과 대국민 소통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요. 저는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웠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